이번 시간에 상담의 기법의 내용에서 6번 질문 기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기술과 기법의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 앞에 요약까지 해드렸고 6번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은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 이런 위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더라고요. 자, 밑에 보시면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례에 보면 동그라미 1번이 개방형 질문, 동그라미 2번이 바로 폐쇄형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충해 보면 직접 질문과 간접 질문이 있어요. 퀘스천 마크로 끝나게 되면은 직접 질문이죠. 식사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직접 질문입니다. 그런데 마침표로 끝나면 되게 간접 질문인데요. 식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 간접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질문이 조금 더 바람직하냐, 간접 질문이 조금 더 바람직하냐 라고 했을 때 간접 질문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를 내담자가 취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적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간접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 질문이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질문 보겠습니다. 질문을 통해 생략된 정보를 보완하고 내담자 말의 의미를 구체화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내담자의 말이 있으면 그 말을 좀 더 구체화할 때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정보를 알아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더 깊이 탐색하고 자기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돕는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데요. 자, 개방형 질문 아시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게 개방형 질문이고요. 한정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폐쇄형 질문이에요. 예, 아니요 또는 짧은 대답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질문의 형태는 폐쇄형 질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담자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격려하고 자신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개방형 질문입니다. 사례를 보시죠. 오늘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요즘은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개방형 질문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폐쇄형 질문은 예, 아니오로 답하거나 짧게 답하게 하는 질문이다. 그래서 내담자가 지금 저항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개방형보다는 폐쇄형이 좀 더 좋아요. 저항의 동그라미. 어머니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잘 지내셨는지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폐쇄형 질문의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직접 질문과 간접 질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번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동현이가 어제 우리 집에서는 관악산에 놀러 갔었어요 라고 말했는데 선생님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며 놀았니? 라고 한다면 직접 질문이 됩니다. 퀘스천 마크만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그리고 관악산에서 어떻게 놀았는지 궁금하구나 그 자리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끝나는 게 일반적으로 간접 질문입니다. 자, 3번을 보면 직접 질문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신문을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질문을 계속해서 여러 번 하는 경우 특히 그런 느낌을 더욱더 주기 쉽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간접 질문으로서 질문에 대한 내담자의 저항감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방어성을 줄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저항감을 줄이면서 상대방의 표현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질문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해요. 바로 아래 쓰세요. 간접 질문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아래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면담을 할 때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을 같이 사용해서 혼합해서 사용하는 게 좋거든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어요.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 중에서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개방형 질문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반대로 개방형 질문보다는 폐쇄형 질문을 조금 더 자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가지 정도 노트를 해 놓으시죠. 자, 됐습니다. 7번 직면입니다. 별표. 이 직면은
바로 거기 보면은 불일치 모순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그 자리 형광펜 밑줄입니다. 내담자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모순되거나 불일치한다. 그러면 직면기법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내담자가 앞에 말한 것과 뒤에 말한 것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럴 때도 직면기법을 쓸 수 있는데요. 이 직면기법은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면서 써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라포가 형성된 다음에 써야 됩니다. 라포 형성되기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직면입니다. confrontation. 내담자가 자신도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동그라미 주목하도록 하는 겁니다. 직면기법은 좀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거,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생각이나 느낌,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내담자의 탐색과 자각을 촉진하는 상담자의 직접적인 진술이라고 합니다. 직접적 진술에 밑줄 쫙 그어요. 고들 직자를 써요. 직면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 진술이다라고 합니다. 내담자의 양가 감정을 따뜻하고 공감적으로 직면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직면은 내담자의 변화와 성장을 증진시킬 수도 있지만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심리적인 위협이라든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상담자가 직면할 때는 특히 상담 중기 때, 중기의 동그라미요. 되게 우리가 초기 때 직면 잘 안 써요. 중기 단계 때 많이 쓰는 건데요. 중기 때 시기적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를 면밀히 점검한 후에 직면 활용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왼쪽이나 바로 아래다 쓰세요. 자, 직면은 라포 형성 후에 반드시 직면 사용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라포 형성 후에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것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담자 한번 보실래요?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끊어주세요. 대부분의 시간을 잠자는 데 쓰시는군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좋은 성적 내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행동으로는 잠만 자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상담자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확인학습의 별표 하나, 맞닥뜨림이 직면입니다. 맞닥뜨림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자, 맞닥뜨림이 뭐라고요? 직면. 맞닥뜨림 지적하기로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 행동 반응의 모순, 비일관성, 비합리성을 확인하여 지적해주는 기술입니다. 지적에 동그라미 치세요. 모순에도 동그라미 치셨죠? 이러한 직면기법은 흔히 무례하고 불친절하고 적대적인 행동으로 지각되기 쉬우나 직면기법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앞에서 주목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내담자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직면은 3번 별표 치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직면은 충분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써야 돼요. 시험에서 라포 형성 이전에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건 틀린 답으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해석입니다. 별표 하나. 해석을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설명해 주는 건데 되게 해석이라는 기법 기술은요.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자,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가로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도록 가로 닫고 내담자가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일종의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이에요. 자, 그러면 깨달음을 두 자로 뭐라 하죠? 통찰이라 해요. 그래서 해석의 목적은 통찰이에요.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도록 내담자의 생활 경험과 행동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다. 설명의 동그라미. 제가 앞에서 말했죠. 해석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설명해 주는 거다. 내담자가 보이는 행동들 간의 관계, 의미에 대한 가설을 상담자가 제시해 주는 건데요. 내담자가 과거의 생각과는 다른 새로운 각도에서 자신의 행동과 내면 세계를 파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새로운 각도에서 그 자리에 동그라미 1번에 있었던 거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3번에 있는 새로운 각도를 위로 쭉 올려서 화살표 하시면 돼요.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상담자를 보시면요. 당신이 지금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은 끊어주세요. 나를 붙잡으려는 마음의 표현이군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해주는데 그 새로운 각도가 뭐죠? 상담자를 붙잡으려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상담자의 해석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할 때는요, 정신분석에서 배우셨잖아요. 전이라든지 저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화를 내고 있잖아요. 화를 내고 있는데 지금 앞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화를 낸다는 것은 일종의 저항이거든요. 그러면 저항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주고 있죠? 화를 내시는 것이 곧 저를 붙잡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저항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해석의 유형이 있습니다. 실력 따지기에 보면 힐이라는 학자가 말한 해석의 유형을 보시면요. 서로 분리된 진술, 문제, 사건 간의 연결을 형성하는 해석. 그러니까 서로 분리된 진술이 있다. 서로 분리된 문제가 있다. 서로 분리된 사건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주기 위한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해석. 내담자의 행동이나 감정에 있는 주제나 패턴을 지적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화내는 감정이 있었잖아요. 화를 내는 것이 일종의 감정이거든요. 분노. 자, 감정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고 어떤 감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해석이다. 방어, 저항, 전이의 해석. 이게 정신분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현재의 사건이나 경험, 느낌을 끊어주세요. 과거와 관련시키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있던 무의식의 것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그것을 현재에 적용을 해보고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여기 4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정, 행동, 문제에 대한 새로운 틀을 제공하는 해석, 새로운 틀을 제공하는 그 자리 밑줄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또 해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 실력 따지기에 있는 것은 다 해석의 유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외우지 마세요. 우리가 이해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석의 빈 공간에다가 요걸 한번 써보시죠. 해석의 키워드가 있어요. 자, 해석의 키워드가 있는데 해석은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조망하는 거예요.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조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이해의 틀을 제공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해의 틀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통찰을 목적으로 해요. 깨닫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해석은 정신분석 모델에서 주로 많이 쓴다. 정신분석 상담이라 할게요. 정신분석 상담 모델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이제 즉시성입니다. 즉시성은 되게 이제 제가 힌트를 드릴 때 지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즉시성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동그라미. 지금 여기에서 두 사람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민감하고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끊어주세요.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을 내담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상호작용을 우리가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관계 즉시성이라고 말해요. 자, 즉시성 오른쪽에 써보세요. 자,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상호작용이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상의 즉시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례 문제에서 지금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할 겁니다.
사례의 첫 번째 점의 별표. 사례의 첫 번째 점 같이 읽으세요. 시작. 철수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에 짜증이 난 것처럼 느껴져 라고 했어요. 자, 거기 지금의 동그라미 쳐야 돼요. 나가 누구냐면 상담자예요. 그래서 철수하고 상담자하고의 관계에서 철수가 좀 이렇게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짜증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상담자의 말이잖아요. 이게 바로 즉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즉시성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놓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수미는 상담실에 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그 다음에 밑줄 밑줄 쳐요. 내가 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나 라는 미안한 느낌이 들어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또 수미와 상담자 간의 상호작용, 수미와 상담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즉시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은 그 따옴표 문장을 보시면 내가 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나, 여기에서 지금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본다면 어디에다가 넣을 수 있을까요? 자, 그 말을 들으니 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다음에 따옴표가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지금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앞에다가 지금이라는 단어를 넣어주면 조금 더 명료해지거든요. 지금 내가 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나?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느낌이 들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즉시성의 힌트는 뭐라고요? 지금이라는 단어를 찾아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밑에 심화학습이 있습니다. 즉시성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즉시성 기법에서 밑줄 친 부분들을 좀 더 유념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담의 순간에 동그라미 쳐요. 이게 이제 here and now에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라고 하는 건데, 순간에 느껴지는 상담자 자신의 감정과 직관을 내담자에게 내놓는 거예요. 내담자에게 새로운 안목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자, 거기 철수의 이야기에서는 짜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수미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잘 이해하지 못한다. 좀 답답하다라고 했으니까 수미가. 그래서 내가 수미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가? 라고 하는 것들. 이런 상담자의 감정이나 상담자의 직관을 바로 내담자에게 내놓는 거예요. 자, 2번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관계 동그라미, 자기 자신, 내담자, 그리고 치료 관계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 자신은 누구죠?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와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그게 바로 즉시성입니다. 개념의 1번, 2번 다 중요한지 아시겠죠? 위에 사례를 이해했으면 1번, 2번이 이해되실 거예요. 이건 개념이잖아요. 즉시성의 효과입니다. 통찰을 촉진시키고요. 치료관계의 수리. 이 치료관계의 수리는 관계 회복, 상호 회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감정의 파악과 강렬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감정적인 부분에 있었잖아요. 짜증도 감정이거든요.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도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서로 간에 교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러한 감정의 파악과 강렬화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것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비에스텍의 관계 원칙, 우리 것도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비에스텍의 관계 원칙에서 의도적 감정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내담자로 하여금 의도적 감정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관계 형성에서 중요하거든요. 자, 즉시성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통찰을 촉진한다. 자신이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를 한다. 이게 일종의 통찰입니다. 자신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통찰, 도전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전이 해석과 유사한 목적을 갖는다.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전이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깨닫는 통찰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전이 해석과 유사한 목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통찰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를 넘어서서 예전 시점으로 돌아가 그때 느낀 느낌을 느끼고 현재 상대방에게 전이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위에 수미에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상담실에 올 때마다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상담자가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